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재차 1,400원을 돌파하면서 급등했었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1,396원인데요. 1,300원 돌파하면서 외환 보유고를 끌어썼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9월 말만 하더라도 미국이 기준금리 B컷 인하와 함께 1,300원 초반까지 떨어졌었는데 이제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10월에 재차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서 바로 원달러 환율을 급등시켰고요. 지금은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달러 인덱스 급등하고 다시 환율도 1,400원을 재차 돌파했습니다. 렛츠고! 지금 환율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이냐면 역사적으로 1,400원을 돌파했을 때가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22년 코로나 이후로 미국이 빅스텝으로 고금리를 시행하던 시기인데요. 길게 봤을 때 20년이 넘는 시기에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지금이 네 번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기도 거의 10년, 여기서도 거의 10년 이상의 주기가 차이 나는데 지금은 몇 년 사이에 계속적으로 1,400원을 업앤다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400원을 돌파할 때마다 외환 보유고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손대고 있는 판국이니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근데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한국 경제 체력이 과거 외환위기 및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다르게 굳건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기득권들만의 얘기겠죠. 지금 서민경제, 실물경제, 그리고 실질 임금이 다 박살났는데 그들은 서민층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무튼 앞으로 미국이 점진적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계속 바로 따라서 내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 최상목과 한국 언론사들은 환율에 대해서 뉴노멀이라고 표현한 일이 있었습니다. 환율 1,400원, 뉴노멀. 지금 이 기사만 봤을 때는 정말 자극적인 기사인데요. 기사를 한번 보실게요. 최상목 부총리가 현재 1,400원이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라고 봐야 된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릴 때 한국은 가계부채 경기 상황으로 금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올리지 못했다면서 미국이 다시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금리 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9월에 미국이 B컷으로 금리를 인하하자마자 한국은행은 바로 금리를 따라서 인하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수준은 외환위기 당시의 환율 상승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물음표인데요. 과거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1,400원에 대한 공포가 컸으나 현재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뉴노멀이라고 발언한 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아니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긴 했지만 기자가 그렇게 해석하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발언이 엄청 문제가 되니까 대부분의 기사가 사라진 상태고 참 한국 언론은 좋은 분들도 많겠지만 매번 자극적인 단어만 사용하고 잘못되면 수정하지 않고 그냥 바로 삭제해버리고 국민들은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1,400원이 뉴노멀이라고 얘기했다고 엄청 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튼 이제 환율이 1,100원 시대는 당분간 보기 힘들고 1,300원 그리고 1,400원이 기자 말대로 정말 뉴노멀이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1,380원에 근접하고 1,400원을 돌파할 때마다 외환보유고가 지금 9월에서 10월 접어들면서 42억 8천만 달러가 줄었고요. 환화로 약 5조 8천억 원입니다. 거의 6조 원이죠. 원달러 환율을 계속 외환 보유고만 써서 단기적으로 끌어내려 봤자 재차 다시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원달러 환율을 단기적으로 끌어내릴 뿐 장기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이 안 됩니다. 재작년부터 한국은 부동산, 건설사 떠받드느라 다른 경제들이 개박살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지금 지난 4월에 또 1,400원 돌파했을 때 8조를 끌어다 썼고요. 지금 또 10월 달에 끌어내리면서 5.8조, 6조를 끌어다 썼고요. 그리고 지금 11월인데요. 또다시 1,400원을 두드리고 있죠.
또다시 11월, 12월 외환 보유고를 보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외환 보유고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계속 쓰이는 것도 문제지만 또 서민들에게 엄청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환율이 이렇게 1,400원 킹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가계대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내 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번 정부가 온 국민들 영끌 계속 자극시켜서 부동산에 돈 다 묶이게 해놓고 금리 인하 시기만 기다려온 국민들에게 다시 대출 금리를 끌어올린다. 진짜 희망 고문 또 이런 희망 고문이 없는 상황이고요. 대출 이자 갚느라 지금 소비할 여력도 없고요. 각종 경제 지표들은 쇼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22년 8월 달에는 킹달러였을 때 내수 경제를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 킹달러 시기에는 수출 경기 그리고 내수 경기 모두 다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수출 경제에는 더 빨간불이 켜졌죠. 내수 경기 살리려고 미국이 금리 인하하자마자 따라 해놓고 결과적으로 내수 경제 살리기는커녕 더 침체가 됐고 결국 환율 방어도 하지 못하면서 내 대출 금리도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소비지표도 보면 망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지표 전년 대비 코로나 시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지금은 특수한 상황도 아닌데 소비지표가 코로나 때만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이미 마이너스 소비, 침체로 대한민국은 22년 말부터 들어간 상태인데 이때만 해도 50년 주담대 그리고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한다면서 온통 뉴스를 띄우던 때죠. 최상무 부총리가 말했던 것처럼 과거와 지금은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예전 외환위기 당시에는 환율이 치솟았을 때는 국내 기업들 그리고 실물 경제가 탄탄했고요. 실질임금 역시 받쳐주던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소비 지표를 보듯이 역대 최악입니다. 이미 내수 소비가 완벽하게 박살나고 있고 모든 돈이 부동산에 묶여있죠. 실물 경제가 전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GDP 보시면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3분기에 0.1%로 겨우 마이너스를 면했는데요. 한국은행은 0.5%를 예상했다고 하지만 예상치 하회입니다. 수출 역성장이 23년 1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역성장이 시작됐습니다. 수출이 자동차, 화학 제품 등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루는 이런 수출이 0.4%나 감소했습니다. 건설 투자도 계속 떠받들었지만 부진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GDP 대비 가계부채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고요. 이 가계부채도 온통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부동산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완벽하게 폭망합니다. 지금 간신히 정책대출, 국민들 연끌로 돌려막기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이 단기간 1년 안에 하락한다고 해서 저점이다, 매수 시기다 이러면서 매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트럼프 2기가 시작됐고요. 트럼프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점점 보여줄 거고, 그리고 공화당이 상원 그리고 하원까지 모두 장악하는 레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눈치를 봐야 됩니다. 당분간은 소비를 아끼고 내 주머니를 탄탄하게 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Why